50대에 접어들며 은퇴 후 찾아온 공허함.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 여성이 제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한국 드라마 한번 보세요. 그 단순한 권유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 순간부터 저는 한국이라는 낯선 세계로 빨려 들어갔어요. 언어도 문화도 전혀 다른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깨달음과 잊고 있던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되었어요. 무엇이 그렇게 저를 변화시켰을까요? 그리고 그 여정 끝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이 여정에 동참하고 싶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라고 하며 55세의 전직 내과 의사입니다. 얼마 전 오랜 시간 동안 몸담았던 의사라는 직업에서 은퇴하게 되었어요. 의사라는 직업은 제 인생의 가장 큰 부분이었고 제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기에 은퇴라는 결정은 저에게 있어 쉽지 않았지만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했어요. 이제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네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무력한 저 자신을 보며 결심하게 되었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 절망감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어머니 같은 환자들을 내가 직접 돌보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때부터 저는 의료인의 길을 걷기 위해 오롯이 달렸습니다. 스탠퍼드 의과대학에 진학하면서 본격적으로 꿈을 실현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어요. 의과대학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설레고 의미 있는 도전이었죠. 특히 내과를 선택한 이유는 사람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질병과 그 복잡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것이 제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저는 단순히 질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그들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사람의 건강은 단순히 신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삶 전체에 걸쳐 영향을 미치니까요. 저는 그런 환자들의 삶 전반을 돌볼 수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오랫동안 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수많은 생명을 돌봤죠. 그중에는 저에게 고마움을 표한 사람도 끝내는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밖에 없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소중했어요. 저는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이 직업은 정말 특별한 것이었죠. 저는 늘 출근할 때면 오늘은 어떤 환자를 만나게 될까라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도전이었고 그 도전 속에서 저도 함께 성장해 왔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몸이 점점 지쳐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신체적으로도 더 이상 전처럼 환자들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내면적으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돌보던 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제 손이 약간 떨리던 그 순간은 제게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이젠 내가 더 이상 환자들을 최선으로 돌볼 수 없을지도 몰라. 그 생각이 들자 불안이 저를 엄습했죠. 또 다른 이유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의료 환경이었어요. 진료보다는 행정적인 일에 시간을 더 많이 쏟게 되면서 저는 환자들과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서류와 절차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뒤로 밀려났죠. 내가 사랑했던 그 직업이 이제는 처음 꿈꿨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저 역시 점점 그 안에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더 이상 이 일을 지속하는 것이 환자들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공허하게 다가왔어요. 의사로서의 역할을 내려놓고 나니 마치 제가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환자를 돌보고 그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제 삶의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그 목적이 사라져버린 것 같았죠. 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린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늘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살았고 그 과정에서 저 자신을 정의해왔지만 이제는 그 역할이 사라지니 저의 정체성도 흐려져 가는 듯 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졌어요. 병원을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동료들과의 교류도 줄어들었고 그들과의 대화는 더 이상 예전만큼 생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바쁜 의료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이 세계 속에 존재하지 않는 듯한 기분이었죠.
그들과 나누던 이야기들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고 저는 점점 더 혼자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직장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었고 그의 일상은 변함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는 피곤한 얼굴로 퇴근한 후 대화를 길게 이어나가려고 하지 않았죠. 저 역시 그에게 마음을 열어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의 무관심한 태도에 자꾸만 주저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대화는 점점 짧아졌고 더 이상 서로의 감정이나 생각을 깊이 나누지 못한 채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남편마저도 소통이 끊기니 저 자신이 더욱 고립된 기분이 들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저는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이제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그 길은 너무도 분명했지만 이제는 그 길이 끝나버렸고 저는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었어요. 저를 필요로 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없다는 이 생각이 저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어요. 의사로서의 삶에 자부심을 가졌던 만큼 이제 그 자부심이 사라진 후의 공허함은 더 크게 느껴졌어요. 저는 다시 제 인생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그 답을 찾아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저는 집에만 있기가 답답해 근처에 카페를 자주 찾곤 했습니다. 그곳은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덕분에 저의 작은 피난처가 되어주었죠. 어느 날도 평소처럼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말소리에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익숙하지 않은 언어였지만 그 목소리는 부드럽고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그 여성은 밝고 경쾌하게 한국어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 그녀는 웃으며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기 자주 오시는가 봐요? 이 한마디에 우리는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지민과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게 된 계기였죠. 지민은 한국에서 온 30대 중반의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5년 전 새로운 시작을 위해 미국으로 이주해 왔고 지금은 근처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다 했어요. 한국에서는 의류업계에서 일했지만 미국에 와서는 꽃을 통해 사람들의 감정을 전하고 싶어 이 일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나이는 어렸지만 깊이 있는 사고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나이 차이를 느낄 새도 없이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빠르게 친해졌어요. 처음엔 가벼운 일상 대화를 나누었지만 지민은 점차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한국의 전통과 음식, 그리고 한국 대중문화에 대해 정말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그 중에서도 그녀가 가장 애정을 담아 이야기한 것은 바로 한국 드라마였죠. 지민은 한국 드라마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람들의 삶과 감정을 깊이 있게 표현한 작품들이 많다며 제게 꼭 한번 보라고 추천했어요. 솔직히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드라마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의사로서 바쁘게 살아오면서 TV나 드라마를 볼 시간이 없었고 은퇴 후에도 마찬가지였죠. 드라마를 보기엔 늦지 않았나요? 라며 웃어넘겼지만 지민은 정말 진지한 얼굴로 한번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저에게 추천한 드라마는 바로 미스터 션샤인이었습니다. 지민은 이 드라마가 한국 역사와 사랑 그리고 희생을 아름답게 그려냈다며 저를 설득했죠.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보기 시작했지만 저는 곧 드라마 속 인물들과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어요. 미스터 션샤인은 1900년대 초반 일제강점기 전후에 한국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였어요. 미국에서 성장한 남자 주인공이 한국으로 돌아와 겪는 문화적 충돌과 조국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심이었죠.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며 주인공의 내면적 갈등과 그가 느끼는 고립감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어요.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은 은퇴 후 방향을 잃고 방황하던 제 자신과 너무도 닮아 있었거든요. 드라마 속에서 보여지는 한국의 역사적 배경과 그 속에서 인물들이 겪는 복잡한 감정들이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특히 주인공들이 조국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은 그저 스토리가 아니라 진정한 인간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느끼게 했어요. 그들의 용기와 결단은 제가 은퇴 후 느꼈던 공허함을 채워주는 듯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지민과 한국 드라마에 대해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녀가 권한 미스터 션샤인이 저를 한국 문화에 빠져들게 한 계기가 된 것이죠. 지민은 단순히 저에게 드라마만 소개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따뜻한 정서와 역사적 맥락을 함께 이야기하며 제 시야를 넓혀주었어요. 드라마 속에서 다루는 복잡한 인간관계와 사랑, 희생의 이야기는 은퇴 후 잃어버린 삶의 방향성을 다시금 찾게 해주었어요. 지민은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렸지만 나이와 국적을 초월한 친구로서 손색이 없었어요. 그녀는 긍정적이고 밝으며 배려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다가가고 누구와도 쉽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저는 그녀와의 만남을 통해 그동안 꽁꽁 닫아두었던 마음을 다시 열 수 있었어요. 지민은 저에게 새로운 문화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와 따뜻함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미스터 션샤인을 보고 난 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문화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국 드라마 속의 이야기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그들이 어떻게 서로를 돌보고 지탱해왔는지를 보여주었죠. 특히 드라마 속에서 보이는 한국 가족의 강한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은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가족들이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은 마치 저에게 잊고 있던 무언가를 일깨워주는 것 같았죠. 그동안 가족과의 관계가 소홀해진 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 순간이기도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고 지민에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한국어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의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의학 용어와 복잡한 개념을 다뤄왔기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한국어는 저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문법은 복잡했고 발음은 제 입에 전혀 익숙하지 않았어요. 특히 존댓말과 반말의 차이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한국어에서는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말이 달라진다니 그 부분을 이해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첫 수업에서 저는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를 겨우 배웠고 그마저도 발음이 어색해 자꾸 틀리곤 했어요. 지민은 웃으면서 천천히 해도 괜찮다고 했지만 저 스스로는 무척 답답했습니다. 지민은 인내심을 가지고 저를 도와주었지만 한국어는 제게 끝없는 미로 같았어요. 이 나이에 내가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라는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죠. 그러나 지민은 항상 저에게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다들 어려워하지만 조금씩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면 한국 문화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해주었죠. 그 말에 저는 다시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언어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더 잘 이해하고 한국 드라마에서 보았던 가족 중심의 가치를 조금 더 가까이서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한국의 가족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가족은 단순히 혈연 관계를 넘어서 서로를 돌보고 의지하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가족들은 함께 생활하며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서로의 어려움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죠. 드라마 속에서 본 한국의 가족들은 서로를 지탱하는 끈끈한 유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때로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거나 희생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은 저에게 매우 인상 깊었어요. 이러한 모습은 저의 가족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십 년간 환자들을 돌보는 데 집중한 나머지 가족과의 시간은 언제나 뒷전으로 미뤄두었어요. 일에 치여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과 진정한 소통을 나눌 기회는 적었죠.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고 남편하고는 점점 더 서로의 삶에서 멀어졌었죠. 우리가 함께 살고는 있지만 그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것뿐인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그동안 가족을 소홀히 했는지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 속에서 가족들이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가족 간의 갈등을 대화와 이해로 풀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은 울림을 느꼈어요. 저 역시 가족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왔다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진정한 소통이나 감정 교류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남편과의 관계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함께 살아가고는 있었지만 그 안에 감정적인 유대감은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면서 저는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기 시작했어요. 한국 가족들이 보여주는 공동체 의식과 배려는 제가 잊고 지냈던 중요한 가치들이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제 자신의 삶과 가족 관계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되었고 그동안 미뤄왔던 감정들을 표현할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저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언어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게 되면서 제 마음도 서서히 열리고 있었죠. 가족이라는 것은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돌보고 소통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한국어 공부는 저에게 단순한 언어 학습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도전이자 저 자신과 제 삶의 방식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저는 더 깊은 연결을 원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죠. 지민과 한국 드라마가 저를 새로운 길로 이끌어 주었듯이 이제 저는 그 길을 통해 저의 가족과 다시 연결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어 공부가 어느 정도 진전되던 어느 날 지민이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마리아, 한국에 한번 가보는 건 어때요? 제가 가이드 해줄게요. 드라마 속에서 본 것들을 직접 경험해보면 더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점점 더 깊어지는 호기심을 떨쳐낼 수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민이 옆에서 도와준다고 하니 걱정도 덜었습니다. 결국 저는 지민과 함께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여행의 설렘이 가슴속을 가득 채웠죠. 한국에 도착한 순간 지민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한국은 국토가 작지만 각 지역마다 다른 색깔이 있고 사람들의 따뜻함이 가득해요. 인천공항에서부터 그 말이 실감나기 시작했어요. 지민은 공항에서부터 제게 한국 문화와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그녀가 말할 때마다 저는 마치 여행 가이드북을 읽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만큼 지민은 모든 것에 대해 차근차근 알려주었죠.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이었어요. 한옥 골목길을 따라 걸으면서 전통 가옥의 아름다움을 감상했죠. 지민은 한옥의 역사와 그 속에 담긴 한국인의 정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옥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지어진 집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집 안에서도 자연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녀의 말처럼 골목을 거닐 때마다 느껴지는 한옥의 고요함과 따스함은 제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었죠.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지민이 추천한 작은 한식당에 들렀어요. 한국에서 직접 맛보는 음식은 드라마 속에서 보던 것과는 또 다른 특별함이 있었어요. 지민이 직접 음식을 추천해주고 한국식 식사 예절까지 설명해 주었죠. 이건 불고기예요. 그리고 이건 된장찌개. 한국에서는 반찬을 여러 가지로 내오는데 이것들을 조금씩 나눠 먹는 게 식사 문화예요. 지민 덕분에 저는 한국의 식탁 문화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우리는 인사동으로 향했습니다. 인사동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거리로 예술가들의 작품과 전통 찻집이 늘어선 곳이었죠.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저마다의 색깔을 가진 가게들이 보였고 거리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통 악기의 연주 소리가 분위기를 더욱 운치 있게 만들었어요. 지민은 저를 전통 찻집으로 데려가 한국의 차 문화를 체험하게 했어요. 차 한 잔을 마시며 우리는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차를 마시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곤 해요. 옛날에는 이곳에서 지식인들이 차를 마시며 시를 짓고 철학적 토론을 나누기도 했죠. 차를 마시며 느낀 그 여유로움 속에서 저는 한국인의 삶 속에 녹아있는 배려와 깊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여행의 중반쯤 지민은 저를 그녀의 부모님 집으로 초대했어요. 경기도에 있는 조용한 동네에 자리 잡은 지민의 부모님 집은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풍겼어요. 지민의 부모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그들의 환대는 저에게 또 다른 감동을 안겨주었어요. 마리아 씨,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그들은 외국인인 저를 가족처럼 맞아주었고 저는 그들의 따뜻함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렸어요. 저녁 식사 시간 지민의 부모님은 손수 준비한 전통 음식을 대접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반찬이 차려진 한상 가득한 식탁을 보고 저는 놀랐어요. 그들은 음식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죠. 특히 지민의 어머니가 말씀하신 한마디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가족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어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문득 제 가족과의 소홀했던 관계가 떠올랐어요. 그동안 의사로서 바쁘게 일하며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많이 놓쳤던 것이 후회스러웠죠. 지민의 가족이 보여준 끈끈한 유대감은 제가 그동안 잊고 지냈던 중요한 가치들을 다시 떠올리게 해주었어요. 저도 다시 한번 가족과 진정으로 연결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마지막 날 우리는 남산 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저는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 풍경을 가슴 가득 담았어요. 낮에는 도시의 활기찬 모습이, 밤에는 화려한 야경이 저를 압도했어요. 지민과 함께한 이 한국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찾게 해준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지민이 처음 저에게 한국 드라마를 권유했던 날부터 시작된 이 여정이 이제는 저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었죠.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의 따뜻함, 그리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특히 지민의 가족과의 만남은 저로 하여금 다시 가족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싶다는 마음을 더욱 강하게 해주었죠.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은 저에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고, 제가 다시 가족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지민은 단순히 저에게 한국을 소개해준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저를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어준 사람이었고, 제 삶에 다시 희망을 불어넣어준 사람이었죠. 한국에서의 이 특별한 여정이 끝난 후 저는 가족과 다시 소통할 준비가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첫걸음은 한국에서 배운 따뜻함과 배려로 시작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이 끝난 후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곳에서 경험한 따뜻한 사람들, 가족 중심의 문화, 그리고 지민과의 여정은 제 인생의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죠. 이제 저는 은퇴 후에 공허함에 갇혀있던 그 시절과는 전혀 다른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깨달음은 바로 가족과의 진정한 소통과 연결의 중요성이었어요. 이제 저는 다시 남편과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제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저는 또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계속하고 있고 다른 문화에 대해서도 더 많이 배워나갈 계획입니다. 지민이 제게 열어준 한국이라는 새로운 세계는 이제 제 인생의 한 부분이 되었고 그 덕분에 저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목표를 찾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배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자 해요. 다시 한번 세상과 연결된 기쁨을 느끼면서 저는 이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